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를 추가함으로써 과거 구식적인 기어 노브 조작을 통해 변속기 조절을 했었던 점들을 현대적으로 개선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사이드 브레이크가 아닌 기아 레이와 동일한 풋 브레이크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겠는데요. 좀 더 현대적으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함께 적용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작은 아쉬움이 남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캐스퍼는 모닝과 레이와 같은 경차임에도 무엇인가 다른 듯한 모습을 지닌 차량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현대차가 준비 중인 캐스퍼 차량의 인기가 이렇게까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동안 침체되어 왔던 경차 시장의 새로운 바람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준수한 외관 디자인 때문일까요? 저는 현대차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캐스퍼 차량의 큰 장점은 특정 소비계층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미 앞서 공개된 이전 영상을 통해 캐스퍼 차량에 기대가 되는 점 4가지에 대해서도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 우측에 있는 추천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차를 필요로 하는 젊은 연령층부터 유지비가 저렴한 세컨 차량을 필요한 가족분들에게 또 차박 레저 및 각종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차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려되는 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수많은 차량을 양산했던 기존 생산 라인과는 달리 이번 현대차 캐스퍼는 새로운 상생 일자리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첫 양산하게 되는데요. 첫 양산하는 차량인 만큼 초기 조립 불량 및 상품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게다가 경차 특성상 경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기량이 낮은 파워트레인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적절한 상황 속에서 필요한 성능을 끌어내기에는 경차 특유의 답답한 변속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경차로서 각종 혜택과 저렴한 차량 가격, 그리고 다양한 편리성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작 경차라고 하기에는 연비가 썩 그리 좋지 못하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침체되어 왔던 경차 시장을 현대차는 캐스퍼를 통해 다시 진입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남아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 현대차 캐스퍼를 살펴보면 그동안 여러 아쉬움을 느꼈던 경차들과는 조금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캐스퍼 차량은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날 자동차 시장에서 경차 시장의 전망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경차 시장을 대표하는 모닝만 봐도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 더군다나 모닝과 레이와 함께 경쟁했던 스파크마저 두 손 두 발 들고 단종한 만큼 그만큼 경차 시장의 미래가 어둡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렇게 경차 시장이 위축하게 된 이유로는 주행 성능이나 안정성 그리고 경차라고 하기에는 높지 않은 연비 때문이라는 지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게다가 기존 경차 수요층이 대거 소형 SUV로 이동한 것 역시 한몫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2015년 티볼리가 출시한 이후 소형 SUV의 시장은 가히 놀라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내부적으로도 마냥 좋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소형 SUV가 기대 이상으로 큰 성장을 이루면서 발생한 경차 시장의 위축을 모른 척 가만히 놔둔다면 레이와 모닝마저도 단종될 수 있고 결국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경차의 단점을 보완시키면서도 최신 트렌드에 부합되는 차량을 만든 게 바로 캐스퍼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주행 성능이나 안전성 그리고 경차라고 하기에는 높지 않은 연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앞으로 캐스퍼가 풀어야 하는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공개된 소식을 바탕으로 경차 기준에 적합한 1.0 터보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다는 점은 기존 배기량 대비 더욱 강력한 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를 통해 중량 대비 낮았던 출력을 보완시킬 수 있게 되며 짧았던 기어비 또한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즉, 짧았던 기어비 때문에 고속 주행에서도 RPM이 높게 사용되며 이를 통해 소비되는 연료량도 많아지게 된 것이며 결국 이러한 악순환을 통해 경차임에도 연비가 그리 좋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출력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겠지만 출력과 함께 변속기 역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대차 캐스퍼의 변속기에 대해서 밝혀진 것은 없지만 기아 모닝과 레이처럼 4단 자동 변속기와 터보 모델에는 CVT 미션이 적용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일반 도로 주행에서 4단 자동 변속기만으로도 충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빠르게 속력을 내야 하는 경우와 경사로에서 짧은 기어비로 인한 상당한 고 RPM이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앞서 말한 대로 연료 소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저단 기어로 설정하게 될 경우 강력한 엔진의 힘이 바퀴에 바로 전해지면서 오르막이나 엔진 브레이크가 필요한 내리막길에서 보다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별도로 수동 기어를 저단으로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현대차 캐스퍼의 경우 이러한 번거로움을 최소화한 것으로 예상이 되겠는데요. 빠르게 저단으로 변속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보다 직관적이면서도 손쉽게 변속하기 위해 수동 기어를 개선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자동 변속기의 경우 파킹, 후진, 중립, 그리고 드라이브에서 끝나지만 캐스퍼 차량은 저단 기어를 추가시켰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저단 기어를 뜻하는 L이라는 기어를 추가한 것인데요. 그 밖에도 상황에 맞게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를 추가함으로써 과거 구식적인 기어 노브 조작을 통해 변속기 조절을 했었던 점들을 현대적으로 개선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사이드 브레이크가 아닌 기아 레이와 동일한 풋 브레이크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겠는데요. 좀 더 현대적으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함께 적용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작은 아쉬움이 남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캐스퍼는 모닝과 레이와 같은 경차임에도 무엇인가 다른 듯한 모습을 지닌 차량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아직 구체적인 파워트레인 및 각종 편의 사양들이 공식적인 공개는 없었지만 다양한 루트를 통해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는 만큼 현대차 캐스퍼는 많은 이들에게 받은 기대감과 관심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